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두려운 거라고 말씀드리게 솔직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꼬마 빌딩 뭐 3년 정도 돈 모아서 산다면 좀 당장 도움되는 프로세스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뭐 아시는 얘기지만 네. 일단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지식과 정보를 취득을 했고 네. 작가님 같은 유튜브 유명 크리에이터들 만나 일단 계속 소통을 네. 뭐 영상을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면으로 강의도 해야 돼요. 작가님 같은 분도 강의해주면 좋을 텐데 실제로 강의를 하고 이런 가치 있는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강의를 저는 다녔고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 책도 많이 봤고 그리고 무식한 게 온가마다 너무 똑똑하잖아요. 네. 그럼 물과 기름이 섞이나 안 섞이나요? 안 섞이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이지? 내가 한번 해볼까?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네. 하신 노하우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일단 지식과 정보를 기저에 일단 깔고 가시고 깔고. 실제로 동네 내가 할 곳을 일단은 3년 내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3년 동안 돈을 모은다면 그쵸, 그쵸. 그러면 알바를 해보고 인근에서 취업도 해보고 뭐 돌아다녀보고 밥도 먹어보고 쓰레빠 씻고 막 돌아다니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동네에서 할 곳이면 거기를 그리고 중요한 건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좀 친하게. 친해졌고 나중에는 같이 장기도 둘 정도로 됐으면 좋겠어. 어르신들한테 인사 깍듯이 잘하고요. 네. 좋은 물건을 저기 강 대표 빨리 와봐. 여기 좋은 물건 나왔어. 이거 안 사면 후회해. 내가 당신한테 사기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영업사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된다. 계속 하시네요. 야, 아까 부동산 피 세 분한테는 10만밖에 안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왜요? 제가 했기 때문에요. 다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투트랙을 쓴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에서 소개도 해주지만 네. 인근에서 내가 괜찮은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이 보이잖아요. 네. 공릉 같은 경우 공릉점 있었잖아요. 2호점 했을 때 제가 그 할아버지를 갔는데 할아버지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 거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인사드렸더니 뭐 하려고? 그래서 그냥 어르신 인사드려 왔습니다. 또 가서 어르신 제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파시면 안 될까요? 안 판다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현장 노하우잖아요. 네. 부동산을 싫어하는 매도인이 많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인구가 그거를 밀도 있게 봐보세요. 부동산을 파시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많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많겠어요? 나이가 많으시면 건물주가 많겠죠.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고지식 하시잖아요. 네. 부동산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기친다고. 부동산 업자를. 업자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분이 많으신데 네네. 이분들이 싫어하는 분들 그렇죠. 매도인이 있을 많다고. 수 있죠. 근데 내가 나타나면 그리고 피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하자 그러면 좋죠, 좋죠. 이분들 어르신한테 500만 원은 엄청 커요. 큰 거죠. 크다고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피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업자들이 깎아주긴 한데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시세가 이제 밸류맵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더 깊이 있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문제될 소지도 있어서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더 이야기하면 이제 부동산에서 지금 난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못하고 아무튼 대충 어떤 뉘앙스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네. 일단은 그냥 개인 직거래니까 개인 직거래에서 네. 등기를 보내요. 네. 또 등기도 보내서 직접 가서 만나고 네. 그리고 밸류맵에서 시세대로 하면 내가 눈탱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서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밸류맵 찍어보고 시세대로 그럼 그분은 시세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거래해서 10만 원은 인근에 부동산 가서 부탁하면 자서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써줘요. 죄송한데 좀 써주시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서류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부탁해 그거 써주라면 써줘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피가 10만 원에서 끝나죠. 결론은 최대한 가성비 좋게 직접 발품을 좀 파는 것도 좋은 역시 전략. 장사하는 분이셔서 이 부동산 피도 내가 낼 수 없다. 내가 이것 또한 하겠다. 뭐 이런 큰일 나. 부동산 업체 나 싫어하는데. 협상가. 자,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면 뭐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건물주라고 하면 특히 일반인들한테는 건물주 뭔가 나랑 다른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곁에 있어야지 내가 아는데 내 주변에 건물주는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아. 막막하고.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좀 현실적인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주위 없다 보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결국은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두려운 거라고 말씀드리게 솔직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처음 해보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 그게 두려운 거지. 네. 시쳇말로 도둑질도 한 번 해서 도둑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해서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안 어렵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맞아. 아씨 이렇게 쉬운 게 근데 네, 다만 네. 작가님하고 아까 이야기한 시공 여기 내용이 있는데 시공하고 이제 건축하는 거 이제 건축한다 이빨 빠진다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벽이 뭘 썼는지 모르니까 사기 맞으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얘기 해드리겠다. 서류를 쓸 때 네. 꼭 A, B, C 이제 견적을 쓰시고 시공할 때 꼭 추가가 안 뜨겠다는 거 그리고 날짜를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거 꼭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다 100% 추가 떠요. 추가 비용, 건축, 추가 비용. 건축 추가 비용이 꼭 뜬다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았던 게 제 친구가 다행히 시공을 잘 해줘서 제가 부동산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시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해줬던 그쵸. 거예요. 이 친구가 철저하게 잘 해줘서 했던 거고 제가 사기 맞는 게 너무 싫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랑 장난치고 업자들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앞뒤가 다른 걸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짓거리 싫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시공을 저희는 해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려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굴 속에서 나와서 시커먼 데서 인터넷만 보면은 답 안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해서든 자문 원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도와주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보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님은 근데 그 최종 학력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중졸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이나 뭐 힘든 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천만에요, 작가님. 제가 학교에서 어설프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고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성장을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를 찾으라더라고요. 작가님이었다. 네.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을 통해서 저는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네. 일을 통해서 계속 해봤어요. 계속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계속 직관력이 생기고 결국은 충격적인 거는 제가 인문학적으로 알았던 거 책에도 없는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운전하신 분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열심히 살고 건축하는 노가대 하시는 분도 열심히 살고 네. 근데 왜 잘 되지 못했을까? 그거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사람 둘 다 하면은 성장하잖아요. 네. 작가님이나 수많은 다른 분들처럼.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당장 좋아하는 걸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펙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대 출신, 뭐 부모가 어때서 그딴 거 정말 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 스토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대표님 사실 중졸 외에도 뭐 회로병이라는 질병, 사실 작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되게 엄청난 큰 질병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집안이 가난하셨고 거기다가 또 가정 환경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최악이었죠. 그런 대표님에게 역경이란 뭐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결국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신을 계속 낭떠러지 여기 몰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성공하기 전에 성찰을 먼저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찰했던 건 책을 통해서 제가 투영을 하면서 늘 부정적인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벗겨내면서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내 안에 적부터 저는 악마부터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살면 죽어버려야 사람들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없는 존재감이었는데 그런 제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거를 제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그 가난과 장애를 분명히 이겨내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을 계속 눌러버렸어요. 긍정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좋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저는
무슨 일이라도 나에게 일어나길 바랬고 제가 결정적인 이유는 드림노트를 썼어요. 네. 오늘부터 꼭 다들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드림노트 너무 잘 아시죠? 고전이니까. 네네.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을 통해서 시그를 통해서 제가 계속 실천했다 했잖아요. 네. 계속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너는 하면 되고 할 수 있어. 해보자. 최고다. 그러면서 혼자 계속 인풋을 넣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는 마음 갖고. 그게 오늘의 그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다 안 됐던 것이 네. 오늘이 이렇게 희망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까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님이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뭔가 지금 변화를 이루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신 건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면 제가 진짜 현타가 왔던 게 아인슈타인, 제가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네.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 같다 했거든요. 네, 맞아요. 아, 나는 정신병자구나. 그러면 그냥 맨날 똑같이 살면서 내 삶이 바뀌길 원하는구나. 난 미친놈이네. 네. 뭐 하는 거야 나? 그럼 혼자 엄청 자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문구를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냥 애독자 여러분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현타가 오고 네. 충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 어떤 한 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작가님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들 바뀌게 네. 되는데 그 순간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오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삐끼하면서 전단지 뿌리면서 뭐하냐 여기서 학교도 안 가고 거지가 따로 없네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전 다 곱씹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성공하면 다 갚아줄 거야. 때렸던 택시기사부터 엄마를 무시했던 친척들부터 네. 저는 그런 오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게 변화가 아예 스위칭 됐던 것 같아요. 오기가 네. 계속 저는 오기가 있었어요.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걸 버려버려 사람들이 잊어버려. 네. 어떻게 보면 도끼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네 맞네요. 도끼라고 표현한 게 정확히 맞네요. 그리고 그거를 복수를 네. 좋은 복수죠. 좋은 복수. 네.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복수가 아니라 그쵸. 좋은 복수심이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근데 누구나 인생 살면서 그런 찰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사실 최근에는 또 대표님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역경을 하나 한 1년 동안 겪으신 것 같은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에서 맞아요. 시식이라든가 뭐 몇 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걸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당연히 피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피해를 받으셨고 대표님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코로나 자영업자분들 네. 정말 충격 다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위기로 스위칭해서 기회로 만드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김미경 강사님 같은 분은 네. 대박 나셨죠. 그런 것처럼 저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이 쓰나미를 극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가 8억 적자 받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8억 적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팀원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무급 휴가도 보내고 나는 이분들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적재적재 우리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제가 막 무급도 보내고 본의 아니게 막 퇴사도 되고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입이 뭐 지어진 게 뭐 지어질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안 된 적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무조건 기승전결 끝판왕 실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죄송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역경 이겨내고 회복하는 단계인데 지금 다행히 지금 코로나가 이상이 500명, 600명 되는데도 네. 매출은 지금 회복했어요. 아, 다행히.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회복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는 약간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걸로 조금씩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완전히 이걸 격리하고 사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뭐 사실 가끔씩 이제 요즘에는 바깥에 술 마시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딱 날씨 좋고 하면 바깥에 술 마시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세요? 못 마시죠 뭐. 혼술하세요 이제? 혼술하거나 거의 이제 실내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지인들이랑 마시는데 근데 점차 이제 바깥에서 마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치고 사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식당마다 지금 풀이에요. 음, 자리가 없는데 뭐. 약간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군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그 백신이 나왔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인 이하라면 네, 다들 엄청 이렇게 식당에 자리가 없을 음. 정도로 다들 드시잖아요. 네. 작가님도 나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밥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니까 또 아, 네네. 일 때문에 힘드시니까 밖에 나가 스트레스 푸시면 좋죠 뭐. 그렇죠. 네. 저 대표님과의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오늘 좀 많았는데 얘기해 주세요. 어떤 궁금해요. 근데 2시간밖에 안 됐나요? 네. 사실 한 2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면 네네네. 첫 번째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문장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문장을 아하. 그 문장대로 살아낸 게 아닌가.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문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똑같이 책을 본 건데 좀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네. 사고를 확장하고 그렇죠. 저자하고 향을 그렇죠.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대표님이 18살부터 26살까지 서울에서 구두방에서도 일을 하고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 8년 동안 1억 1천만 원이세요. 근데 이 26살부터 지금 42살이시죠. 지금 어쨌든 그 건물 가치만 10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8년 동안 1억 1천만 원을 모았는데 지금은 16년 동안 그걸로 엄청난 곱하기를 해야 되는 자산이 있으실 거란 맞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박이다. 내가 한 10년 동안 돈을 벌어왔는데 그게 한 뭐 1억밖에 못 모았어. 2억밖에 못 모았어. 5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소름 돋았어. 근데 결국 어쨌든 이 돈이 있어야지 이 돈으로 나중에 내가 뭐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내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작가님, 나 소름 돋은 게, 나 이거 처음, 제 네. 인생을 처음 지금 네. 방문객 시처럼 네. 제 인생을 지금 보셨거든요. 2시간 네. 만에. 맞아요. 작가님, 제가 8년 동안 1억 1천만 원 모았는데, 네. 그럼 16년 동안 산술적으로 하면 2억 2천 버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곱하기 뭐 좀 한다고 하면 4억, 5억 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100억이 훨씬 넘었거든요. 100억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소름. 지금까지 내가 모은 게 뭐 1억밖에 못 모았어 해서 10년 뒤에도 1억밖에 못 모으진 않는다라는 거. 거기서 물론 이제 똑같이 살면 아까 아인슈타인의 말씀처럼 똑같이 살면 1년 뒤에도 내가 지금 10년 동안 1억을 모았으면 그 10년 뒤에도 1억을 모으겠지만 그 10년 동안 1억을 모으면서 내가 내 역량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네트워크가 쌓이면 이 1억이 곱하기가 돼서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시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못 벌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우리도 저 다음 넥스트로 갈 수 있다. 진짜 소름 돋는다. 네, 그거 생각이 좀 들었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나 진짜 소름 돋았는데, 작가님 정말 인사이트가 놀라운 게, 이 채널 핵심을 다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호동이가 8년 동안 1억 벌었고, 난 또 벌면 2억 3억밖에 못 버네? 그러니까. 포기를 하네. 포기라는 거지. 미래가 안 보이니까. 포기를 하네, 대부분. 네. 근데 나도 소름 돋는데, 근데 나도 이랬으면 나도 지금 호동이가 없을 거거든요. 없죠.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보이고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내 기술이 쌓일 거고 경험이 쌓일 거고 내 감각이 그러니까. 쌓일 거고 내 주변 네트워크가 쌓일 거고 내 관점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1억이 1억이 10억이 100억이 되고 되고. 저 100억 됐거든요. 네.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뭐 100억 넘죠. 100억이 넘으시죠.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네. 지레 겁먹고 그러니까 똑똑하기만 안 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책상에서 숫자를 끄적끄적 네. 하니까 이게 이제 이생망이라고 인생 끝났다고 나는 뭐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장인이 월급 딱 계산해보고 미래가 없다고 이제 계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전과 똑같은 것만 그대로 살면 그건 똑같을 거다. 대신 좀 다르게 한다면 맞죠, 맞죠. 그 숫자는 정말 그 다르게 한 만큼 달라질 수 맞아요,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주제가 역경복이잖아요. 사실 대표님의 주변을 둘러싼 대표님 입장에서 나인 거죠. 나를 둘러싼 세상에는 역경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너무너무. 근데 그 본질 안에 있는 대표님이 나 안의 세상은 그 역경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세상이 내 세상과 나를 둘러싼 세상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세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셔서 지금의 대표님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랜만에 뭔가 정리를 하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까 두 번째 8년 동안 1억 1천만을 모으셨는데 나머지 그 뒤에 16년 동안은 곱하기를 하기도 힘들 정도의 자산을 모으신. 저 이거 태어나서 처음 이거 풀어주셨고, 네. 와, 이분 진짜 똑똑하신 분이네. 여기까지 오면 아니, 이거를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칭찬에 약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뭐 강의를 네. 하거나 누굴 만났는데 제 네.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네. 이거를 투영하면서 될 수 있다라고 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네. 겁먹지 말라고 얘기, 그렇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맞아요. 주시는, 와, 저 오늘 한 수 또 배웁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 1,000만밖에 못 모았어. 그러니까, 뭐 5천만밖에 못 모았다고 해서 포기하죠. 예. 꼭 미래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다를 수 있다. 네. 사실 다르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김작가 TV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유명한 채널이니까 그냥 사실은 그냥 왔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돌아갈 때는 네. 아 정말 현타가 오랜만에 또 와서 아, 네.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였고 왜냐하면 지레 짐작이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건방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뭘 안다고 계산 딱딱 두드려서 나는 20년을 벌어도 3억 벌고 5억 10억이네 저축해봤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랬으면 호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풀어주셨는데 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달리기를 하면 B가 A, B가 있다면 B가 5도씩만 틀어도 목적지가 100m, 그러니까 1000m를 달리면 14km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리기, 네. 장거리 달리기에서. 네.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 끝까지 지금 단거리 아니거든요. 네. 장거리잖아요. 들숨날숨 잘 하시고 끝까지 잘 가셔서 목적지까지 데스티네이션이 행복과 부자의 삶이라면 지레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쉽게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 어떻게 되겠다 뭐 어떻게 그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저 혈우병 환자인데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 여러분들은 오는 것도 축복이고 영광이고 희망인데 지레 짐작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동기부여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기부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오늘의 아니면 내일의 실행으로 바꾼다면 대표님의 실행이 지금의 대표님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실행도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라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